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풍광으로 원래도 유명한 남해지만요. 최근에 솔비치 개장으로 미조 일대가 다시 한번 아주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수려한 다도의 풍경에다가 금산 보리암도 바로 지척인 이 땅끝 마을. 여기서 어쩌면 정말 국내에서 가장 이국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오, 이국적인 경험이요? 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남해 미조의 매력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남해 미조의 새로운 랜드마크죠. 솔비추 남해 리조트에 대한 상세 분석이랑 생생한 후기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엄청난 대기주를 만들고 있다는 그 화제의 맛집, 힙한식하고 너티버터, 여기에 대한 방문객들입니다. 그 줄 서는 것들이요. 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지역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또 여행 계획하실 때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짚어내서요. 당신께 좀 실질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남해 미조, 특히 솔비치에 대한 기대가 클 텐데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들을 보니까 솔비치 남해는 그 규모부터가 압도적이네요. 대명 소노가 4,600억 원. 와. 그렇죠. 투자를 많이 했죠. 네, 이걸 투자해서 해안 절벽 위에 지은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남해 다도의 풍경을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는 입지. 이건 정말 최고라고 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위치하고 첫인상에 대한 칭찬은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이탈리아 포지타노랑 남해 다랭이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 계단식 외관 디자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높은 천장이랑 화려한 조명, 대리석으로 마감된 웅장한 로비까지 뭐랄까 시각적인 만족감은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료들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이 화려함 이면에 특히 기존 솔비치 브랜드에 익숙한 분들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뭔가 좀 기대와 다른 지점들이 있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어요. 네, 약간 보이는 것과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 이런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핵심에는 제 생각엔 객실 구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객실이요? 네, 전체 객실의 81%가 호텔형 객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이랑 침실이 분리된 넓은 콘도형 객실을 기대했던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는 이게 좀 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솔비치 리조트들하고는 좀 다른 형태라서 실망감을 느꼈다? 이런 후기들이 제법 보여요. 81%면 정말 대부분이 호텔형이라는 건데 가족 여행객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빌라 객실은 좀 어떤가요? 빌라 객실은 확실히 넓고요. 개별 테라스에 자쿠지까지 갖춰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오, 하지만 문제는 예약이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요. 성수기 가격은 아난틴 아메나 사우스케이프 같은 최상위 프리미엄 리조트들하고 비교될 정도로 높다는 점이에요. 가격이 만만치 않군요. 네. 그래서 일부 자료에서는 이 가격이면 차라리 검증된 다른 프리미엄 리조트를 선택하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요. 가격과 예약의 벽이 높군요. 객실 외에 또 어떤 점들이 언급되나요? 부대 시설, 특히 그 가족 친화적인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좀 두드러집니다. 즐길 거려? 삼척 솔비치에 있던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이런 시설들이 남해 솔비치에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프라이빗 해변도 없고요. 아이스비치라고 플라스틱 스케이트장이 있긴 한데 후기들을 보면 실제 이용률은 좀 낮아 보인다는 평이고요. 그렇군요. 조용히 그냥 풍경 즐기면서 휴양하기엔 좋을 수 있는데 리조트 안에서 좀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가족 단위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이건 꽤 큰 지적이네요. 혹시 자료에 이게 의도된 콘셉트다. 예를 들어서 조용한 휴양을 선호하는 커플을 겨냥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나요? 그런 분석보다는요. 기존 솔비치 이용객들의 기대치와 달라서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식사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꾸준히 지적됩니다. 식사 장소가 뷔페인 셰프스 키친, 단품 식당 바레, 그리고 비스트로 개미 이렇게 세 곳뿐인데 선택의 폭이 좁다는 거죠. 세 곳이면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각 식당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셰프스 키친 뷔페는 맛은 괜찮다고 하는데 석식 기준으로 1인 10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가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고요. 10만 원이요?
꽤 비싸네요. 네. 그리고 단품 식당인 발에는 점심 저녁 메뉴가 좀 단조롭고 맛이 평범하다. 특히 남의 특색 메뉴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꼽혀요. 아, 남해까지 갔는데. 그렇죠. 오히려 조식 메뉴인 해장국이나 순두부찌개가 더 나았다. 이런 후기도 있을 정도예요. 아, 정말요? 네. 비스트로 개미는 분위기는 좋은데 식사보다는 좀 가벼운 술자리에 더 적합한 약간 이자카야 스타일 메뉴 위주라고 하고요. 멋진 리조트에서 남해만의 특별한 미식을 기대했을 텐데 선택지가 적고 지역색이 부족하다면 실망감이 클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간하고 분위기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전 솔비치 지점들의 특징이었던 그 넓은 광장 공간 있잖아요. 네네, 광장이 있었죠. 그게 남해에는 없고 그 자리에 상업시설인 아이스비치가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뭐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그런 커뮤니티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죠. 광장이 없군요. 네, 리조트 본연의 매력보다는 약간 수익성을 우선시한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준다는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장 초기여서 그런지 유아용품 대여 정책 같은 거요. 호텔 객실은 되는데 빌라는 안 된다거나 이런 일부 운영상 혼선이나 미흡함이 느껴진다 이런 후기도 간혹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솔비치 남해는 압도적인 경관과 고급스러운 시설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가족여행객에게는 객실 형태나 부대시설 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고 식사 옵션도 제한적이고 또 가격 대비 만족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곳이군요. 네. 특히 수도권에서 먼 길을 가는 경우라면 당신의 여행 스타일이나 우선순위에 맞춰서 장단점을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비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안겨주는 반면에 흥미롭게도 자료들 속에서는 실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야깃거리는 바로 그 옆 짧은 가게 두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 바로 힙한식이랑 너티버터 말씀이시죠? 현재 남해에서 뭐 가장 핫한 곳으로 꼽히면서 몇 시간씩 줄 서는 건 기본이다 이러던데요. 이 엄청난 인기의 비결은 뭘까요? 먼저 힙한식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힙한식은 그 솥밥이나 남해 돌문어 고추장 삼겹구이 같은 메뉴 자체의 맛도 훌륭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네. 하지만 여러 방문기를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음식 맛 이상으로 열광하는 포인트는 바로 가게 공간 디자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공간 디자인이요? 와,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한 방문객의 브런치 글에 아주 인상적인 해석이 담겨 있는데요. 이분이 남해를 여행하면서 차창 밖으로 보았던 그 풍경 있잖아요. 왼쪽으로는 산이 쫙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그 경험. 네, 있죠. 남해 드라이브 하면 딱 그런 풍경이죠. 네, 그렇죠. 그 경험을 힙한식 가게 내부에서 그대로 느꼈다고 해요. 가게 왼편 벽에는 푸른 화분들이랑 다랭이 논 사진으로 보이는 액자가 걸려 있고 오른편에는 길게 펼쳐진 남해바다 사진으로 추정되는 액자가 걸려 있어서 마치 남해 풍경의 축소판 같은 공간을 연출했다는 거죠. 와, 정말 섬세한데요. 단순히 그냥 예쁜 인테리어를 넘어서 남해라는 지역의 경험을 공간 안에 이렇게 녹여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 곳에서 식사하면 정말 남해 여행의 일부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겠어요.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기 시간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한 후기 작성자가 테이블링 앱으로 오전 11시에 원격 줄서기를 시도했는데 대기 59번을 받았대요. 59번이요? 11시예요? 네. 그래서 오후 1시가 넘어도 순번이 29번이라 결국 포기했다고 해요. 와, 그래서 다음 날 아예 오전 9시 30분에 직접 가게 앞에 가서 태블릿으로 현장 예약을 하고 나서야 겨우 11시 타임에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 특별한 공간 경험을 위해서 기꺼이 몇 시간의 기다림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너티버터라는 스콘 전문점, 역시 힙한 집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너티버터. 솔직히 스콘 가게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건 좀 드문 경우인데 심지어 평소 디저트를 즐기지 않는다는 한식파마저 사로잡았다. 이런 후기까지 등장합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이 남해에서 찾던 가장 이국적인 경험의 정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한 리뷰어는 스스로를 완전 한식파라고 소개하면서도 힙한식이랑 너티버터 두 곳을 경험한 뒤에
너티버터가 더 맛있다고 단언했을 정도니까요. 와, 한식판데도요? 네, 이건 정말 놀라운 평가입니다. 왜 이곳이 남해, 나아가서 국내에서 가장 이국적인 미식 체험 중 하나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들을 보면 한 6분에서 7분 정도는 너티버터 이야기에 푹 빠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콘이길래 이런 반응이 막 터져 나오는 걸까요? 보통 스콘하면 좀 퍽퍽하고 묵 막히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말이죠. 바로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 그게 너티버터 스콘의 첫 번째 매력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곳 스콘은 놀랄 만큼 촉촉하고 묵직한 질감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촉촉하고 묵직하다고요? 네, 폭폭함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처음 보는 화려한 스콘의 모습에 시각적으로 압도당하고 눈으로만 봐도 이게 일반적인 스콘하고는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촉촉하고 묵직한 스콘이라 식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그럼 맛은 어떤가요? 단순히 식감이 좋은 걸 넘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심지어 환상적이라는 표현까지 쓰이던데요. 이게 바로 남해에서만 가능한 이국적인 경험의 핵심일까요? 바로 그 창의성. 그게 너티버터의 심장이자 남해라는 지역성과 아주 절묘하게 맞닿는 지점입니다. 남해 특산물을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주 과감하게 스콘에 접목시키는데요. 네. 이 시도들이 놀랍도록 성공적이어서 방문객들에게 거의 환상적인 맛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남해 특산물을 스콘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남해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스콘이 있고요. 상큼한 잼이나 글레이즈 형태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 유자 스콘. 그건 좀 상상이 가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늘입니다. 마늘이요? 네. 남해 갈릭 바질 토마토 스콘이 아주 맛있었다는 구체적인 후기가 있어요. 스콘에 마늘이라니 그것도 바질, 토마토랑 함께 조합했다는 건 정말 파격이죠. 마늘 스콘. 잠시만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단짠의 조합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풍미일까요? 아마도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방문객들에게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강렬히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해산물의 활용입니다. 해산물이요? 스콘에? 네, 여러 후기에서 클램 차우더 스콘에 대한 감탄이 쏟아지는데요. 이게 이름만 빌려온 게 아니라 스콘 안에 정말 클램 차우더 수프랑 함께 바지락 조갯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스콘 안에 진짜 바지락 조갯살이 씹힌다고요? 클램 차우더 수프랑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리뷰어는 바지락도 많이 씹혀서 감동적이었다고 표현했고 다른 리뷰어는 이건 디저트라기보다는 거의 끼니로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끼니요? 네, 스콘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와, 이거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달콤한 디저트로서의 스콘이 아니라 뭔가 짭짤하고 풍미 가득한 하나의 요리 같은 느낌이겠어요. 클램 차우더 스콘이라니. 이것이야말로 남해 미조 땅끝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지극히 독창적이고 이국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조합이고 남해라는 지역의 식재료, 마늘이나 해산물 같은 걸 놀랍도록 창의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스콘이라는 틀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풍미와 식감을 제공합니다. 네.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스콘 반죽 자체의 기본기가 워낙 탄탄해서 뭘 올려도 맛있다는 평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점 중요하죠. 아무리 창의적인 토픽이라도 바탕이 부실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많은 후기에서 다른 스콘 전문점에 비해 너무 달지 않아서 가장 좋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 너무 달지 않다. 네, 단맛을 의도적으로 좀 절제했다는 거죠. 너무 달지 않다는 것. 어쩌면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겠네요. 단맛이 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늘이나 클램 차우더처럼 예상 밖의 짭짤하거나 향이 강한 재료들이 과하지 않게 잘 어우러지고 평소에 단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까지 매료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탄탄한 기본기 위에 과감하지만 절제된 창의성을 쌓아 올렸고 단맛의 밸런스를 정교하게 조절했기 때문에 이토록 독특한 시도들이 환상적인 맛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시각적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식감은 촉촉하고 묵직하며 기본 반죽은 훌륭한 데다 너무 달지 않고
그 위에 남의 특색을 담은 창의적인 맛, 심지어 클램 차우더 같은 짭짤한 맛까지. 이게 올라간 거죠. 와, 클램 차우더 스콘 외에도 상큼하다는 평의 살구잼 스콘, 일행 중 최고로 꼽혔다는 라즈베리 스콘 등 맛의 스펙트럼도 다양하고요. 네. 왜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남해 여행에서 가장 강렬하고 이국적인 순간으로 이 스콘을 기억하게 될 수도 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디저트 카페를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미식 목적지가 된 셈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맛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입니다. 자, 그럼 솔비치의 화려함과 또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바로 옆 피판식과 너티버터의 폭발적인 인기와 독창적인 매력까지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이 남해 미조 여행을 계획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목격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그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잘 계획된 럭셔리함의 상징인 솔비치 남해가 있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과 고급 시설을 갖췄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편의 시설 부족, 제한적인 식사 옵션, 가격 대비 만족도에 대한 고민 같은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이 함께 따라붙죠. 반면에 바로 그 옆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힙한식처럼 남해의 본질을 담아낸 공간 디자인이나 너티버터처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로컬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너티버터는 평범한 여행에서는 결코 기대하기 힘든 아주 강렬하고 예상치 못한 즐거움, 그야말로 이국적인 판타지를 선사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 리조트가 웅장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현재 온라인상의 뜨거운 관심도나 회자되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히려 그 옆에 작지만 개성 강한 가게들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잘 계획된 럭셔리함이 예측 불가능한 로컬의 매력에 의해서 약간은 가려지는 듯한 그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솔비치 남해의 빛과 그림자, 힙한식의 공간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너티버터 스콘이 선사하는 맛의 충격과 환상까지 남해 미조의 다채로운 얼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잘 갖춰진 리조트의 안락함과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로컬 맛집의 즐거움을 아주 가까이에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곳만의 독특한 매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계획된 웅장함과 예상치 못한 발견이 공존하는 남해 미조의 현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여행지에서 진정으로 이국적이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경험을 찾을 때 말이죠. 그 경험은 잘 다듬어진 화려한 환경, 예를 들어 솔비치의 멋진 인피니티 풀 같은 곳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남해 바닷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상도 못했던 클램차우도 스콘처럼 그 지역의 본질을 창의적으로 꿰뚫은 작고 예기치 못한 발견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당신의 다음 여정을 준비하시면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